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의 뜨거운 심장 해설자 김준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기지 않는 아시아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바로 중국 축구 스스로에게 치욕을 안겨주다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월드컵 예선이라는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가 한창인 지금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꿈의 무대를 향해 땀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중국 축구는 또다시 자신들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기력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축구 외적인 논란으로 아시아 축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중국 축구가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실패의 불길한 전조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중국 축구의 민낯을 가감없이 파헤쳐보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중국 축구의 충격적인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아시아 팀들의 뜨거운 열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입니다. 모든 나라가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PSSI의 에릭 토히르 회장이 중국 언론과 팬들의 맹비난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며 강력하게 반박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소후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토히르 회장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비혈연 귀화 정책에 대해 수치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한마디의 말싸움이 아닙니다. 오는 6월 6일 펼쳐질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운명적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길목에서 터져나온 상대국 축구협회장의 날카로운 비판은 중국 축구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이 논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중국 축구의 어떤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대표팀의 현 상황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월드컵 2차 예선 C조에서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경기 만에 고작 6.2승 6패, 조 최하위인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위 호주 13점와는 무려 7점이나 벌어져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도 월드컵 본선 직행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최소한의 승점 확보뿐입니다. 거대한 대륙의 축구 강국을 꿈꾸던 중국에게는 정말 안타깝고 또 처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성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귀화 선수 논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다가오는 6월 A매치 소집 명단 32명 중 무려 19명의 귀화 선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과 팬들은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가 국적을 빌려 축구를 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에릭 토히르 회장은 이러한 중국의 비난에 대해 날카롭게 반박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토히르 회장은 현재 중국 대표팀에도 장광타이, 세르지뉴, 양민경 등 3명의 귀화 선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브라질, 이탈리아 이중국적 공격수인 세르지뉴의 경우 가족 중에 중국계가 있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중국과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토이르 회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선수 귀화 정책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혈통의 선수들만 귀화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이 말은 곧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의 뿌리를 지키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귀화 정책을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어서 어떤 나라들은 인도네시아를 폄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은 혈연 관계가 없는 선수들을 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며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자신들은 혈연 관계가 없는 선수를 귀화시키면서도 상대방의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전술적,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팀 정신과 자부심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표팀이 오직 승리를 위해 혈통과 무관한 선수를 영입하고도 다른 나라의 정당한 정책을 비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남을 비난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중국 축구는 이 논란을 통해 자신들의 축구 철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모순은 결국 경기장 위에서의 실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단순히 기술과 전술의 싸움이 아니라 선수들의 정신력, 자부심, 그리고 팀 전체의 단합이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문제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은 아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릭 토이르 회장이 중국의 맹비난에 맞서 던진 한마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혈통인데 이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인도네시아를 조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 선수들은 자국 혈통도 없지만 우리 선수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혈통이에요. 여러분, 이 발언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비난에 대한 반박을 넘어섭니다. 토이르 회장의 말은 중국 축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모순과 위선에 대한 강력한 일침입니다. 마치 우리의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들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중국 축구의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히 전술적인 실수나 기술적인 부족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팀을 구성하는 정신과 민족적 자부심에 있습니다. 자신의 내재적인 역량을 믿지 못하고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으면서도 정작 남들이 같은 방식으로 나아가려 할 때 비난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남 탓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결국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입니다. 팀 스포츠에서 승리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팀의 정신과 정체성입니다. 과연 혈통 없는 선수를 데려와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팀을 만드는 길일까요? 토이르 회장의 한마디는 중국 축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직면한 현실을 가장 통렬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이 통렬한 지적을 깨닫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까요? 다음 섹션에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시간입니다. 현재 월드컵 예선 C조에서 인도네시아는 승점 9점, 중국은 승점 6점을 기록하며 인도네시아가 중국보다 승점 3점 앞서 있다는 사실은 중국 축구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현재 기적에 가까운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한 줄기 희망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들의 현실은 매우 암울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국 축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전술의 불안정성입니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뚜렷한 색깔 없이 오락가락하는 전술은 선수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감독의 역량 문제일 수도 있고 선수 개개인의 전술 이해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팀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귀화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입니다. 마치 가뭄에 콩 나듯 귀한 재능을 찾아 외국에서 데려왔지만 그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려는 태도는 팀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귀화 선수는 분명 단기적인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중국 자국 선수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팀의 응집력을 해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부분은 바로 차세대 유망주 부족입니다.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꾸준히 성장하여 주전 자리를 위협하고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는 이러한 유망주 발굴과 육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가장 큰 증거이며 현재의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결국 귀화 정책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려 전문성 향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약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내부적으로 혼란스럽고 외부적으로는 비난에 시달리니 제대로 된 실력 발휘가 어려울 수밖에요. 그들은 단순히 경기에서 패배하는 것을 넘어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국제 축구계로부터도 이미지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중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저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현재 중국 축구는 말 그대로 암울한 그림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의 패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팀의 정체성, 선수단의 정신력,
심지어 축구 발전 정책의 일관성마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자신들도 비혈연 귀화 선수를 활용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귀화 정책을 맹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그들의 자신감 부족과 내부적인 불안정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치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장벽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축구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팀은 선수들 간의 단결심, 팀과 국가에 대한 뜨거운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투명성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축구는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심각하게 부족해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실패가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진지하게 재고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암울한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중국 축구의 미래를 뒤덮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중국 축구는 이 위기를 기회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몰락의 길을 걸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보십시오.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우리의 용감한 투혼, 불타는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끊임없는 단결은 우리 힘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우리의 자랑이에요. 우리는 국내 시스템에서 성장하고 한국의 피와 심장을 가진 선수들을 늘 자랑스러워합니다. 축구는 단순히 아름다운 플레이와 멋진 골을 넘어 민족 정신과 불굴의 상승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이 항상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오늘 해설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계속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축구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요. 대한민국 화이팅!